경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5월에 일자리가 250만 개나 만들어졌고 실업률은 예상보다 훨씬 낮은 13.3%입니다. 일자리를 많이 만든 분야는 치과 병원과 식당, 호텔 업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 측은 경제에 대해 회의적인 전망을 내놓은 사람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일자리가 많고 임시로 감원됐던 사람들이 돌아온 반면 영구적인 일자리는 줄어들었다는 데 주목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으로 경제가 회복하려면 적어도 몇 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는 평화적으로 바뀌면서 쉽게 끝날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백악관과 법무부는 여전히 시위대에 연방 군사력을 쓴다는 방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시위하는 국민을 현역 군대로 진압하려는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한 제임스 마티스 전 국방장관을 일부 공화당 중진 정치인들도 지지합니다. 백악관은 지금 시위대가 넘볼 수 없는 요새가 됐습니다. 백악관 주변 2마일에는 며칠 만에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높은 담과 콘크리트 바리게이트가 세워졌습니다. 70% 이상의 미국인이 조지 플로이드 사망의 큰 원인이 인종차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4년과 비교할 때 큰 변화입니다. 미국 민권연맹이 시위대를 과잉 진압했다는 이유로 트럼프 행정부를 고소했습니다. 인종차별을 막으려는 시위가 CNN 시청률은 19년 만에 처음으로 1위로 올려놓았습니다. 애플이 라이브 스포츠 중계권을 따기 위해 아마존 사람을 영입했습니다. 스포츠 중계는 소셜미디어의 추세입니다. 브라질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3만 4천 명을 넘어 이태리를 제치고 미국과 영국에 이어 사망자 숫자가 세 번째로 많은 국가가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오늘은 먼저 경제적인 문제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아침에 발표된 5월 달의 실업률에 대해서 정말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다 놀랐을 정도입니다. 아주 굿뉴스로 나왔는데 그 굿뉴스를 경제 전문가들조차도 제대로 해석하기가 참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냥 일반 시민들로서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경제 문제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백악관은 축하 모드입니다. 오늘 아침 대통령도 부통령도 그 로즈가든에서 아주 좋아하는 여러 가지 말들도 하고 무슨 행정명령에 서명도 했는데 실업률이 지난 4월 달에 14.7%였는데 지금 13.3%로 내려왔고 저도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이 거의 5월 달의 실업률은 20%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업률이 오히려 4월보다 내려가고 일자리가 250만 개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전문가들은 한 850만 개 일자리가 5월 달에 없어지고 250만 개 플러스가 아니라 850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각오를 하고 있었고 실업률은 19.5% 정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게 안 됐고요. 가장 많이 만든 분야는 치과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 가지 않았던 미뤄뒀던 더 이상은 이제 미룰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죠. 그래서 치과가 전체 일자리의 한 10% 정도는 만들었고요. 한 달 사이에 헬스케어 분야에서 일자리를 말씀드릴 때마다 여러분들께 헬스케어 분야에서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이었다라고 전해드렸었는데 그 헬스케어 분야가 다시 일자리를 가지고 오면서 31만 2천 개가 4월 달에 비해서 5월 달에 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24만 4천 개가 치과병원이거든요. 그리고 레저와 호텔 업계가 가장 치명타를 입었고 앞으로도 완전히 회복되려면은 긴 길을 가야지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워낙에 많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한 120만 개 정도는 도로 찾았습니다. 4월 달에 비해서 그러면 한 반 정도는 찾은 게 되거든요. 4월 달에 호텔과 식당 업계에서 750만 개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없어지고 지금 120만 개를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실업률이 13.3%가 됐다고 이걸 좋아해야지 되느냐, 아니면 경제가 이젠 다 살아난 거야?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되는 거야? 하는 데는 여러 가지 계산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요. 그 가운데서도 지금 그 백악관이나 트럼프 대통령 캠페인 측에서 당장 거봐라, 그 회의론자들이 안 된다고 하더니 이거 너무 좋은 것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백악관의 경제 자문들도 불과 며칠 전까지, 또 뭐 지난달에는 물론 그랬고요. 경제 자문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이거 굉장히 나빠지다가 다시 좋아질 때까지 가려면, 그리고 실업률은 20% 정도는 각오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케빈 하셋이라든가 레리 커드로 같은 대통령 경제 자문도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또 이제 여러 전문가들 얘기, 그리고 이제 악시오스 같은 곳, 블룸버그 같은 데서 왜 850만 개 잃어버릴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각오를 했는데 250만 개가 늘어났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들께서도 짐작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PPP 프로그램 때문에. 그게 이제 신청이 시작이 됐고, 연방 정부가 돈을 주기 시작하면서, 돈을 받으면서 뭐 처음에, 지금은 조금 규정이 완화됐지만 8주일 안에 다 그것의 뭐 70%를 다시 감원했던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지 되는데 썼어야지만 됐잖아요. 페이롤 책 프로텍션 프로그램 PPP. 그 프로그램 때문에 이렇게 5월 달에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임시로 감원됐던 사람을 연방정부의 돈의 그 지원에 힘입어서 다시 오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래서 영구적인 일자리는 여전히 줄어들었고요. 그 사이에 또 이제는 더 이상은 내가 이 상황에서 무슨 일자리를 찾겠어? 날고 기는 사람도 일자리를 못 찾는데 하면서 일자리 찾기를 포기한 사람들도 5월 달에 많이 늘어났다 하는 그런 그 분석들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는 임시 데이터라는 거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는 지금 노동부가 발표한 이 같은 자료를, 그 데이터 자료만을 가지고 보면 되는데, 지금은 PPP 같은 곳을 통해서 뭐 CARES 액트를 통해서 돈이 많이 주정부 연방정부로 들어가서 그 돈이 일자리를 살리는 데 쓰여졌기 때문에 예외적인 것이다 하는, 한시적인 것이다 하는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600달러씩 일주일에 연방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게 끝나면 7월 달에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아마 선거철에 다가오는데 연방정부, 특히 이제 공화당이 상원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공화당과 백악관이 아무런 것을 하지 않고 또다시 실업률이 더 내려가도록 둘 것인가? 이것은 상상하기 힘든 정치적인 시나리오죠. 지금 뭐 어떠한 형태로 공화당과 민주당이 뭐 몇 차인지도 잊었어요. 4차인가요? 5차인가요? 이렇게 경기 부양책을 또 구제책이 내지는 한다고 하는데 잡음들이 많고 합의를 하지 못하지만 어떠한 형태가 됐든 나오기는 나올 것이라는 것을 지금 다시 예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그 로이터 통신과 오랜만에 그 손성원 뭐 LA 한인타운에서 은행장도 하셨고, 지금은 로열라 그 메리마운트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정상이 되려면 실업률조차도 오랜 시간이 적어도 몇 년은 필요할 거다. 10년이 아니라면 10년 이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스몰 비즈니스 8만 8천 군데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5월 23일부터 5월 25일 사이에 이제 그 오픈을 한 그런 이제 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쭉 조사를 했는데, 이런 5월 23일부터 25일 사이에 거의 한 뭐 68% 정도, 거의 70% 정도는 다시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문을 닫았다가 문을 오픈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68%만 오픈을 했으면 아직도 32%는 여러 가지 사정상 뭐 시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시정부는 하라고 하는데 이거 내가 또 돈을 들여서 뭐 식당을 칸막이를 하고 하는데 손님이 안 온다는데 돼? 하면서 업주가 스스로 망설이는 그런 그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32%는 아직 오픈을 안 했다고 치고 68% 오픈한 그런 스몰 비즈니스 업주 가운데서도 28%, 거의 30%는 우리가 상품을 판다면 상품을,
서비스를 판다면 서비스를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보다 팔던 것을 줄였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고요. 손님도 많이 돌아왔네요. 50% 정도밖에 안 돌아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고용인의 경우도 반밖에 안 돌아왔습니다. 47%만 페이로를 받던 사람들. 이 경우는 지금 차라리 일자리 돌아가지 않고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그 실업수당 청구를 받는 것이 나에게 경제적으로 이득이다 해서 안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요. 이 부분은 이제 연방정부의 지원금이 일단 끝나고 그것으로 끝이라면은 많이 나아지겠죠. 해서 또 수입이 손님이 덜 와서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다시 오픈을 하면서 청소도 깨끗이 해야지 되죠. 더 자주 해야지 되죠. 또 직원들에게 전부 그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줘야지 되죠. 하니까 당연히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스몰 비즈니스 업주도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 8만 8천 군데의 스몰 비즈니스 업주를 인터뷰를 했더니 그래도 저 너무 익사이링해요. 일을 할 수 있고 가게를 오픈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일할 수 있다는 게 이 정도의 그 희열인지 정말 몰랐어요. 블리스인지 몰랐어요. 조인지 몰랐어요. 라고들 그 얘기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가장 여기서 슬픈 업계가 웨딩 업계입니다. 웨딩 업계는 뭐 사람들 모이는 것도 그렇고 지금 뭔가를 축하하는 일을 하기는 좀 이른 게 아닌가 해서 웨딩 업계는 지금 거의 그냥 그 중지 상태다. 이 정도로 보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전체적으로 남자, 여자, 뭐 백인, 흑인 뭐 이런 형태로 불러드리겠습니다. 불러드리자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뭐 실업률이 뭐 13점 몇 %라고 하면은요. 그러면 여성의 실업률이 15.7%, 남자의 실업률이 13.3%, 백인의 인종적으로 실업률은 12.8%, 블랙 피플의 실업률은 16.5%, 히스패닉은 오히려 아프리칸 아메리칸보다 더 많습니다. 18.5%, 뭐 신분 여러 가지가 더 많이 이제 작용을 해서 그렇겠죠. 에이시안의 그 실업률은 14.5%, 실업률은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해서 이 블랙 피플의 실업률도 4월 달에 비해서 5월 달에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갔다는 것에 주목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부양책의 경우는 지금 더 해야 된다. 부어라. 우리 마시자. 아직 샴페인 마실 때가 되지는 않았는데요. 분명히 제2의 경기부양책은 올 것이다 하는 것이고 계속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그 주식시장의 그 플러스적인 이런 요소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산업 같은 것들이 그 새로 뭔가를 만들어내서 희망을 팔아서 그렇게 뭐 주식값이 올라가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연방 정부와 그 연방 그 준비 제도에서 뭔가를 하겠지 하는 기대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제가 주식을 좀 보려고 이것을 켰는데 주가가 지금 안 나오고 있고요. 굉장히 아무튼 많이 뭐 몇백 포인트씩 그 주식 시장은 올라가는 지금 좀 자리를 잡고 있네요. 현재는 좀 많이 내려와서 뭐 불과 얼마 되지 않는데요. 잠시 뒤에 좀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는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그 인종차별을 금지하자 하는 이 시위를 어떤 형태로 봐야지 되는지, 이게 11월 선거까지 어떻게 가는지가 이제 어제 오늘로써 거의 확실한 그림이 나왔거든요. 제가 그 같은 그림을 보면서 지금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정말 이럴 때 이제 무력감을 느낀다라고 그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미 전국적으로 현재 이제 집계된 것으로 보면은 그 한인업소가 이번에 그 인종차별을 큰 그림은 인종차별을 금지하자는, 더군다나 경찰의 뭐 과잉 진압 내지는 경찰의 일반인에 대한, 그것도 이제 특정 소수인종 아프리칸 아메리칸에 대한 그 공권력 남용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멈춰라 하는 시위가 큰 줄기라는 것을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줄기가 처음에는 이렇게 하다가 평화적인 쪽으로 이제 뭐 로스앤젤레스는 물론이고 바뀐 것 같고, 그 사이에 중간에
그 폭력적인 시위라든가 폭력적인 시위는 지금 멈춰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약탈 같은 것이 있는 이게 이제 격가지라는 것. 그런데 본줄기와 그 곁가지 사이에서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은 11월 달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을 할 겁니다. 본인들 당에서 대통령을 내기 위해서. 그럼 일반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지 되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어제 깜짝 놀랐어요. 워싱턴 DC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계세요? 어제 뭐 천둥 번개가 대단했다면서요. 비디오 클립으로 보니까 천둥이 한번 푸르릉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르릉은 아니죠. 자동차죠. 자동차보다 천둥의 그 세기가 몇 배가 강할까요? 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겠죠. 막 여기서 번개가 치고 여기서 번개가 치고 링컨 그 메모리얼인가요? 뭐 그런 데서 막 그렇게 하고 하니까 야, 이거 봐라. 우리의 뭐 조상도 지금 미국의 이 상태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들은 노하시는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늘이 노하셨다. 뭐 하는 사람들도 있고 미국 사람들도 전에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는데 지금 그런 일들도 있고요. 멕시코의 벽은 안 쌓아졌는데 백악관의 담벽이 지금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고요. 잠시 뒤에 그런 내용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앱 공동 후원입니다. 지금 이제 그 시위가 미국의 한 350군데 도시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고 어제는 이제 미네소타주 미니아폴리스에서 그 추도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평화적인 그 시위를 했습니다. 그 사이에도 이것도 그냥 간간이 있는 일인데 이번에야말로 그런데 이제 때가 때이니만큼 화면에 그 모습이 보이네요. 무릎으로 누르는 모습이. 때가 때이니만큼 버팔로에서 70세 이상이 되신 어떤 노인분을 밀쳐서 결국은 시위하시던 분이요. 그분이 병원에 입원했다 하니까 오늘 그 뉴욕의 그 앤드류 코모 주지사가 오랜만에 코비드 19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로 그 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 경찰의 과잉 진압도 그냥 간간이 있는 일이고 오히려 어쩌면 지금 지역마다 처음에 이제 격앙됐었던 그런 그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고 진정되면서 그러면서 그 경찰들도 시위하는 시위대를 보호하고 시위대와 같이 무슨 뭐 박수도 치고요. 같이 이렇게 댄싱도 하고 그러는 모습이 더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TV를 보신다면 어떤 채널을 보시느냐에 따라서 방송이 너무 달라서 어제도 그제도 팍스를 보셨다는 분이라면은 폭력적인 것, 폭동적인 것 하면서 무정부주의자들이 주도를 한다, 안티파가 주도를 한다, 굉장히 극좌적인 폭력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그룹이 지금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뭐 반대로 CNN이나 MSNBC를 보면은 또 평화적인 시위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하는데 이게 약간의 어느 정도의 그 차이가 있을 때는 본인이 어느 매체를 접하느냐에 따라서 시각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세가 이쪽으로 흘러간다 할 때는 완전히 그 뉴스 자체를 가릴 수는 없거든요. 지금은 평화적인 시위가 대세입니다. 그래서 어제 보니까 일요일에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안티파 얘기를 많이 하면서 안티파를 테러 그룹으로 지정을 한다고 하고 될 수가 없습니다. 국내적인 그룹은 테러 그룹으로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발표를 했죠. 연방 수사국이 로컬의 주정부와 또 그 로컬 정부의 경찰 법집행관들과 함께 안티파를 색출을 해야지 된다 했는데 그 색출하는 작업이 들어간 겁니다. 실제로 연방 수사국의 테러 전담반이네요. 테러리즘 태스크 포스와 했더니 라스베가스 검찰이 발표하기를 오히려 3명을 체포를 했는데 극좌인 안티파가 아니라 극우 그룹이 안티파인 척하면서 시위에서 그 폭력과 그러한 것을 폭력을 심는다 하는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된 겁니다. 뭐 이름도 있네요. 부갈루라는 이런 극우의 멤버 3명을 기소를 했는데 화염병 같은 것으로 이제 터트리고 사람들
그런 군중을 분노하고 해서 더 사람들이 폭력적으로 되게 하는 그런 것을 해서 폭력 시위를 유도를 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런 일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뭐 며칠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트위터는 안티파인 척 하면서 폭력을 주장하는 트윗을 계속 올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우파 그룹이더라. 이블로파라는 그룹이더라 해서 그 트위터가 그 문을 닫아버린 내용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실제로 대통령, 연방 법무장관, 대통령 아들 트럼프 주니어 그리고 이제 아주 극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은 잘 안 봐요. 레드 스테이트라든가 아니면 뭐 핫에어라든가 이런 곳이 그 안티파가 다 이런 무정부주의자들이 폭력을 지금 하고 있어 하는 것을 퍼뜨리고 있거든요. 퍼뜨리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로는 그 팍스가 성공하지 못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카카오톡을 통해서 한국 뉴스에 관해서 가짜 뉴스를 굉장히 많이 접하시잖아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가짜 뉴스가 가짜 루머가 너무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뭐 안티파가 백인 지역을 향해서 지금 뭐 가고 있다. 총을 들고 그 멤버들에게 나와서 시위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는 안 믿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70% 이상의 미국인들이 ABC 방송과 입소스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번에 그 조지 플로이드라는 그 46살의 아프리칸 아메리칸 남성이 뭐 백인 경관에 의해서 한 명이지만 백인 경관에 의해서 이 숨진 사건, 이 사건을 단일 사건으로 보느냐 아니면 오래 있어 온 그리고 경찰 시스템 사이에서도 있어 온 그런 인종차별의 결과로 보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74%가 오랜 시스템적인 경찰들의 인종차별로 생긴 결과라고 본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24%만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2014년도 똑같은 ABC 방송이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워싱턴 포스트와 같이 여론조사를 했는데 항상 같이 해요. 세트로. 그 CBS하고 뉴욕타임즈하고 같이 하고 그러는데 2014년도에는 그 당시에 이제 그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그 청년이 총에 맞아서 숨졌고 그리고 에릭 가너라는 나 숨 못 쉬겠어. 그게 요즘에도 계속 나오는 얘기잖아요. 뉴욕에 그 담배를 뭐 팔았다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의 사건이 있었을 때도 그때는 51%가 이건 단일 사건이다. 물론 다 백인 경관에 의해서 그렇게 숨졌지만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그냥 어쩌다가 배드 애플인 거지. 이게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백인 경관들도 무뎌지고 백인 경관이 백인을 대할 때와 아프리칸 아메리칸을 대할 때 법 집행을 할 때 다르다고 그렇지 않아 라고 믿는 사람이 51%고 그렇다라고 믿은 사람이 43%인데 이번에는 74%대 24%로 많이 차이가 난 겁니다. 그만큼 너무나 확실하게 그 비디오 클립을 통해서 사람들이 봤고 이제 의식도 조금 그 강해진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다른 것이 여러분들께서 시위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위대에 꼭 아프리칸 아메리칸만 시위하는 것 아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자녀도 대학교에 다니신 분이 계시면은 부모님들이 너무 걱정하실 거예요. 제가 시위에 나가면 안 되는데 더군다나 딸인데 아들 딸 사실 구분 없는 건데요. 그런 것에 제가 딸인데 제가 나가서 어쩌려고 그러느냐 너 나가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는 특히 아이빌리그에 다니는 자녀분들을 두신 분들 예일 대학에서 브라운 대학에서 학교 제대로 요즘 공부도 안 하는데 교수들도 다 시위에 나간다고 하고 이메일 받아서 우리 딸 아들도 나간다고 하면 아이야 제발 나를 봐서 참아라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지금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아프리칸 아메리칸, 화이트, 에이시안, 뭐 히스패닉 인종도 다양하고요. 나이도 뭐 10대부터 70대, 80대까지 너무 다양한 겁니다. 그게 굉장히 다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가장 많이 드리고 싶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사실은 미국에서 그 경찰의 과잉 진압이라고 할지 특히 이제 특정 인종에 관한 그리고 그 인종 문제 경찰의 그러니까 경찰의 폭력과 특정 인종이나 소수 인종에 대한 그리고 사회 전반에 펼쳐진 퍼진 인종차별
이 문제는 너무나 풀기 힘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1968년과 지금 똑같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1968년 그 당시에도 이제 마틴 루터 킹 뭐 암살 있고 그때도 이제 무슨 플루가 굉장히 유행했거든요.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지만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폭력 시위를 라이엇 많이 일어났잖아요. 1, 2년 사이에 뭐 라이엇이 뭐 거의 200건이 일어났으니까 미국의 각 도시에서 그랬기 때문에 법과 질서, 뭐 law and order 해서 리처드 닉슨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이고 지금 그때랑 지금이랑 상황은 똑같습니다. 현 행정부도 법과 질서 하면서 저거 봐 폭력적으로 하고 있잖아 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요 며칠 사이에는 그 말이 해당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보세요. 대부분의 텔레비전 박스를 제외하고는 이게 그 시위대가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쪽으로 많이 돌아섰기 때문에 그래서 11월 달에 사람들은 공화당이야 이미 이제는 그 과거의 공화당이 아니라 트럼프 당인 겁니다. 공화당은 이름을 트럼프 당으로 바꿔도 될 정도예요. 1854년부터 지금까지 공화당에서 그 현 대통령을 이처럼 지지했었던 적은 없으니까요. 90% 이상 지지율이 나오는 적은 없었으니까. 그래서 11월 달에 그 선거에 대해서 공화당이 법과 질서를 얘기를 하는 것을 따라갈 것인가. 공화당 가운데서도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 여성, 또 도시 인근의 여성, 요즘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나이 드신 그 남성분들, 시니어 분들, 나이 드신 것보다도 조금 더 많은 그런 분들은 이거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이쪽을 보자면 민주당의 후보가 조 바이든 후보가 너무나 영감을 못 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도대체 영감을 주지 못하는 후보니까 영감을 주지 못하는 후보와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현직 대통령 사이에서 유권자들은 선택을 해야지 되는 아주 그 어려운 거죠. 68년도에는 사실 아폴로 8호 그런 영감이 있는 그런 그 역사적인 사건도 있기는 있었네요. 지금 이제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 대학교 다니는 자녀들이 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공부를 했다면 아주 그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는 것처럼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이제 시스템적으로 왜 게으르고 일도 안 하고 웰페어만 받고 그게 또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해 뜨는 집 애니멀의 라이징 선 그 노래가 왜 나와요. 아버지는 감옥에 드나들고 어머니는 뭐 그 바느질 일을 하시는데 뭐 이렇고 뭐 이 집에 보면은 전과자 없는 집이 없고 그 일이 태어날 때부터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유전자가 범죄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나서 가서 그렇겠습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서 교육을 받은 자녀만 하더라도 그 정도는 알게 되는 것이고요. 아프리칸 아메리칸 지역의 교육 시스템도 나쁘고 일자리도 나쁘고 무슨 뭐 등등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냐지만 그런 사회적인 차별 법이 있기는 있대. 지금 그 대통령이 법과 질서를 많이 얘기하지만 그 법과 질서가 인종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된다는 거죠. 그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세계도 인정을 하고 많은 미국 사람들이 70 몇 %라고 했죠. 74%가 인정을 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사이에서 이제 그 사법 시스템을 확 바꾸기도 힘들고 경찰 노조가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그 나쁜 일을 저지른 경찰 멤버조차도 보호하려고 하고 그리고 로컬에서 검사가 이제 경찰이 과잉 그 폭력을 썼을 때 그 로컬에서 본인은 일을 해야지 되니까 그 경찰을 기소하고 높은 혐의로 기소하기 아주 그 힘들어하고 그 사이에 팍스뉴스는 어제도 그제도 계속 션 해니티가 1년에 저 같은 뭐 폭동 진압이라든가 저런 험한 사태를 막기 위해서 우리의 훌륭한 경관들이 얼마나 많이 숨지는지 알아? 그런 것은 왜 아무도 얘기하지 않아? 1년에 50명이나 숨져. 1년에요. 법집행관에 의해서 숨지는 사람들은 1000명도 넘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들을 유권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11월 달 그 선거가 정해질 것 같고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도 조금 있으면 또 나오잖아요. 이렇게 시위를 많이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말라는 그 확신도 없는 그런 문제고 인종차별 그 자체에 대해서는 미국의 원죄가 너무나 깊고 깊어서 참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폭력이라도 휘둘러야 이 정도라도 들어주지, 말 평화 좋아서 평화 시위지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은 뒤집혔긴 했지만 평화 시위로 그런 것들 해서 지금. 그리고 정치에서 제가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가운데 하나는 특히 대통령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긍정적인 캠페인보다는 부정적인 캠페인이 쉽죠. 그리고 또 귀에 쏙 들어오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상주의를 말하는 것보다 버락 오바마처럼, 전 대통령처럼 이상주의를 말하는 것보다 두려움, 다 일자리를 가져갈 거야. 누구에 의해서 너의 가족들이 범죄 희생자가 될 거야. 이 두려움을 말하는 현 대통령의 이 같은 그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정치에서는 사람들의 귀와 눈과 표를 모으기에. 그런데 그 사이에서 국민의 그 여러 가지가 재단이 돼야지 되는 것이고요. 국민이 어느 것을 선택을 하느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선거 캠페인을 하지 않겠어요? 본인을 지지하는 기반이든 아니면 스윙 스테이트의 스윙 보로가 필요하던 그 나를 지지하는 그룹과 스윙 스테이트의 스윙 보로가 두려움을 퍼뜨리는 것을 재밌다고 하고 터프하다고 하고 마초맨이라고 하고 말이라도 시원하네 하고 원해, 아니면 저건 위험한 거지, 제임스 마티스가 얘기한 것처럼 헌법에 위배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국민이 더 많은 것인지, 이 계산을 잘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항상 국민에 따라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정치인이 된다고 할 때 두려움을 퍼뜨리는 정치인을 원하세요? 이상주의를 퍼뜨리는 정치인을 원하세요? 그걸 보시면은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뭐 트럼프 대통령의 잘함과 잘잘못도 아닌 것이고, 그냥 미국의 딱 수준을 말해주는 거죠. 뭐 예를 들어 한두 번은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이렇게 저렇게도 해볼 수 있는데, 그게 반복되면은 딱 그 수준인 것이니까, 만약에 국민의 수준이 높아져서 두려움을 싫어한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두려움이 아닌 희망을 퍼뜨리고, 국민이 분열, 뭐 쟤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해, 서로 갈라놓는 것을 원하면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캠페인을 하지만, 그건 아니지, 내 편이 아닌 사람도 같이 가지고 가야지 하는 것을 국민이 원한다면 그렇게 캠페인을 할 것이고, 뭐 조 바이든 그 후보야 당연히 이런 형태로 캠페인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서도 부정 캠페인 하죠. 정치인인데 어떻게 안 하겠어요. 정도의 차이지 해서 모든 것은 국민에 달려있다 해서, 지금 시위대도 폭력적인 시위가 되면은 절대로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폭력을 퍼뜨리기를 원하는 정치 그룹의 플러스가 될 것이다. 이것은 뭐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지금 전해드리는 이 뉴스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년, 2년, 6개월 지나도 뭐가 잘 안 되네, 포기하지 마시라는 뜻에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CNN 방송이 이제 케이블 텔레비전 가운데서는 가장 먼저 만들어졌는데, 그 뒤에 만들어진 그 팍스를 도저히 누를 수가 없었고, 중간에 또 MSNBC를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MSNBC에는 정말로 확실한 진보라고 할 수 있는 레이첼 매도우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팍스 같은 데는 많죠. 뭐 션 해니티, 터커 칼슨, 로라인 그레엄, 뭐 기타 등등, 뭐 주말까지 쫙 사람들이 포진해 있으니까 그렇게 확실한 메시지를, 요즘 여러분들 많은 분들, 코리안 아메리칸들도 마찬가지고 미국 사람들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찾아서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송하고 하는 사람들도 특히 이제 신문보다는 방송이 조금 더한 것 같은데 다 인기인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돈 굉장히 많이 받고 일하거든요. 뭐 션 해니티, 뭐 레이첼 매도 이런 사람들 1년에 뭐 몇 천만 불, 3천만 달러 이상 받고 일하고, 중간중간 또 책도 써요. 언제 책 쓸 시간이 있는지 책 써서 또 돈 벌고 하니까 본인이 확실하게 한 가지를 밀어야지만 그것으로서 돈을 버는 게 더 강합니다. 어떤 이상을 한다기보다는. 그 사이에 이제 CNN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다가, 뭐 CNN이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뭐 말도 되지도 않는 가짜 뉴스를 막 뿌린다던가 이것도 못해요. CNN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뭐 이 저널리스트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션 해니티나 터커 칼슨이나 로라 잉그레엄처럼 밑바닥부터 이렇게 일을 했었던 사람들이 아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눌리다가
이번 그 시위를 보도하면서 지난 그 수요일까지 엿새째 하루 시청률이 전체적으로 날마다 1등을 했습니다. 팍스도 제치고 MSNBC도 제쳤는데 이것을 지금 스몰 비즈니스 문 닫았다가 다시 열었는데 또 무슨 뭐 시위 있다고 해서 또 닫고 하는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9년 걸렸어요. 19년. 한번 1위 한번 다시 해보는데. 그래서 닐슨 시청률 그 조사를 5월 29일부터 6월 3일 수요일까지 했는데 아침 6시부터 이제 그 다음날 아침 6시까지니까 24시간 한 거예요. 풀리 했더니 예를 들어서 CNN 방송이 거의가 뭐 66,800, 7만 얼마, 아니 66만 8천 명, 70몇만 명 이렇게 볼 때 팍스는 46만 명, 55만 명, 50만 명 뭐 이런 형태로 봤고 MSNBC는 그것보다 더 나아져서 25만 명, 26만 명, 31만 명 이 정도로 봤거든요. 그리고도 더군다나 이제 광고주들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닐슨이 이런 거 조사할 땐 다 광고주 때문에 조사를 하잖아요. 24살부터 54살 사이를 조사를 해서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팍스의 시청자들은 65세 이상이거든요. 평균 나이가 팍스 시청자들은 65세 이상입니다. 67세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더 그럴 수도 있어요. 24세부터 54세까지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더니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튼 이렇게 오는 게 19년 걸렸다. 그러면 그 전에 CNN이 이렇게 탑을 했을 때가 언제냐면요. 9.12 사태 때예요. 2001년도. 이렇게 사실 이번에도 이제 역사적인 사실이잖아요. 할 때 이런 것을 보도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 저널리스틱 그 마인드가 있다거나 아니면 저널리스틱 그 시스템 같은 것을 배우고 거기서 오래 자라온 사람들이 많은 그런 매체가 그 좀 유리한 거죠. 실제로. 보면은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팍스는 한 가지 저는 팍스는 별로 돈 안 들 것 같아요. 그런데 돈이 안 드는 것을 다 인기인에게 몰아주죠. 그 호스트에게, 션 해니티 뭐 이런 사람들에게 그 똑같은 사안을 다룰 때 CNN이 뭐 사람들도 많이 등장하고 기자들도 많고 하는데 팍스는 안 그렇거든요. 아주 강한 어피니언 리더들이 많은 것을 그 주도를 합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이런 사건이 있을 때는 9.11 사태 때도 그렇고 이번 역사적인 사건에는 일반 기자들도 많이 투입돼야지 되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닌가. 아무튼 19년을 기다려서 하니까 되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다른 추세입니다. 이 애플 TV를 만들었고 요즘 뭐 당연히 뭐 별로 재미없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건이 터지는 바람에 애플이 라이브 스포츠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아마존 스트리밍 서비스가 있으니까요. 아마존의 그쪽에 그야말로 마스터라고 할 수 있는 짐 델렌조 라는 사람을 영입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중계권, 판권 이런 것을 다 그 아마존에서 따냈던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아마존이 2016년에 이 사람을 고용을 했는데 지금 2020년이죠. 몇 년 거기서 일해서 자리 잡아주고 이제는 이제 그 애플로 이 사람도 회사를 바꾸고 애플도 그 사람을 그 하이어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마존이 2016년도에 이 사람을 고용을 해서 NFL 그 Thursday Night 거 가져갔고요. 그 트위터에서. 그런데 트위터가 다시 찾았던 거예요. 아무튼 그 두 회사 사이에 그런 일들이 있었고 세러데이 그 NFL 게임도 이제 부분적으로 그 3년 동안 중계하는 그 중계권을 따낸 사람을 지금은 애플이 모셔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대세라는 거죠. 이제는 스포츠도 스트리밍 서비스가 그 대세고 애플 TV 같은 경우는 자체 프로그램 같은 거는 없잖아요. 그런데도 뭔가를 지금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하는 분위기가 있고요. 이 상황 속에서도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죠. 2017년도에 그 MLB요 축구 스트리밍 했고 그 매주마다 했고 지난해 6번 했고 뭐 트위터는 오히려 더 큰 것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뭐 NBA라든가 뭐 그런요. 그 MLS 딜이라든가 뭐 이런 형태 해서 요즘 이런 것이 추세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못 전해드린 것들이 많은데 잠시 뒤에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레이티스트 뉴스들을 조금 정리해 드리자면 미국 민권연맹이요.
그 시위대를 과잉 진압했다 해서 뭐 대통령, 법무장관 그리고 관계자들을 고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 성경 이 사진 찍으러 갈 때 그 체류가스를 쏘아서 평화적인 시위대를 해산시켰다는 건데 백악관은 왜 그러는지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체류가스 안 쐈다고 하거든요. 증거가 있거든요. 그런데도 안 쐈다고 얘기를 하고 또 체류가스 맞은 사람이 있는데 체류가스만 쓴 것도 아닌데 그래서 결국은 고무총도 쓰고요. 해서 그 평화적인 그 표현의 자유를 그 실행하면서 살고 있는 시위대를 폭력으로 진압했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무장관이 얘기하기는 시위대가 잘못했다. 시위대가 거칠어지려고 하는 것 같은 뭐 시점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거칠어졌다는 아니에요. 그런 얘기를 했고 대통령은 나라의 수반이고 행정부의 수반인데 교회로 대통령이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어야지. 이게 연방 법무장관 얘기입니다. 정치적인 행위 아니었다. 잘한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임스 마티스 전 국방장관이라든가 현 국방장관 마크 에스퍼 그리고 제임스 마티스보다 조금 뒤에 물러났나요? 더 일찍 물러났나요? 하도 물러난 사람이 많아서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 역시 해병대 사성장군 출신 그리고 존 켈리 그 백악관 전 비서실장과 제임스 마티스도 친구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 그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HR 맥메스터도 마찬가지고 3인방이었는데 오늘도 아마 인터뷰를 할 겁니다. 존 켈리가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역시 그 제임스 마티스를 지지를 했고요. 그리고 리자 머코스키라는 알래스카의 연방 상원 의원도 제임스 마티스에게 너무 감사하다. 진실로 솔직하게 필요한 코멘트를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밋 럼니는 제임스 마티스 전 국방장관은 미국의 애국자다 파워풀한 성명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또 대통령과 친한 누구죠? 그 린지 그레이엄은 미스터 마티스 아주 좋은 사람이긴 하지만 이거 뭔가가 좀 포커스가 안 맞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고요. 공화당에서도 대통령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조금 많이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백악관이 요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제 이제 그 천둥번개도 많이 치고 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백악관에 다녀오신 분들은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체류가스 쏘고 그리고 나서 그 7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에 정말 빨리 했어요. 높은 담과 그 콘크리트 바리케이트를 세웠는데 담은 굉장히 높았어요. 제가 그 트위터에서 보기는. 그리고 콘크리트 바리케이트를 그 벽만 그 높은 그 철조망 같이 생긴 강한 벽만 담 울타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담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만 1.7마일. 그리고 이제 거의 2마일에 거쳐서 콘크리트의 그 바리케이트를 했는데 시위대를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기도 찬성과 반대가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피플스 하우스다. 당신의 집에 당신이 뭐 바리케이트 치는 거는 오케이지만 백악관은 우리가 피플스 집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그리고도 나의 국민들 때문에 내가 여기다가 벽을 치겠어 하는 것이 이게 뭐가 이상하지 않아? 이건 아니지 라고 얘기하는 게 예일대학교의 건축대학의 그 학장인 그 데보라 버크 학장이 얘기를 했고요.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뭐 한두 명이 아니라 위협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 아니야. 그리고 1.7마일이나 백악관을 둘러싸서 담벽을 짓는다는 것이 이게 군주시대의 궁전이냐라는 얘기. 독재자들이 요새를 그렇게 짓지 하는 얘기도 나옵니다. 독재자가 되길 원하네. 뭐 이런 얘기요. 그런데 백악관에서는 그 담 쌓고 하는 것이 대통령의 결정이 아니다라는 얘기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대통령이 백악관에 벽을 지어놓은 것이 길에서 다른 사람들 안전하라고 지어놓은 거야. 이건 또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또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는 매체에 인터뷰한 것을 보니까 그 같은 얘기를 한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다른 미국에 지금 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또 드릴 수밖에 없네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호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호나 마사지 체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 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지금 이제 브라질에서 뭐 간단히 수치는 제가 못 외우니까 그냥 넘기겠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은 늦게부터 조치를 취했고 일찍 문을 연 브라질이 미국, 영국에 의해서 사망자가 가장 많이 나왔다 하는 것인데, 그러자 브라질 대통령은 똑같아요. 주와 시가 잘못해서 그런다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늦게 조치를 취하고 경제 2020년도 재선 치러야지 되니까 너무 빨리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사람들 목숨은 생각하지 않아. 자기 정치 권력만 생각해 하는 게 전반적인 평입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